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요즘에 일이 좀 바빠가지고 살짝 좀 늦었는데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인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 쪽 관련해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간단하게 개념을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은 결과적으로 모든 거래자, 즉 금융에서 은행이나 증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자의 전체 거래 장부, 그러니까 우리 통장이나 은행의 거래 내역에 쌓이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적는 거래 장부를 모든 거래자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거래자가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보안 기술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알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먼저 가입을 하든지 거래를 일으키기 전에 거래 내역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송금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은행은 그 직원이 거래 내역을 작성을 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전산에 남겠죠.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이 남고 이 다음에 또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지난번에 작성되어 있었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그때 남아있던 잔고,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잔고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송금을 10,000원을 했으면 잔고가 10,000원을 빼고 남아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 다음에 거래를 할 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거래 방식은 거래 내역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은행에서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거래 내역은 최소한만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그 거래 내역에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 또는 직원, 그리고 은행 고익 그 관계자라든지 그것도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비밀번호를 넣고 또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비밀은 최소한만 저장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모든 거래 내역은 최대한 꽁꽁 감춰놓고 은행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은행만. 이게 포인트예요. 여태까지 기존 거래 방식은 그 담당 기관만 그 거래 내역을 갖고서 여태까지의 사실과 확인을 해서 앞으로의 거래를 해줬어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하도록 만든 거죠. 마치 우리들의 비밀처럼. 그러면 블록체인의 거래 방식은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에 블록 하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이 나오겠죠. 이 블록 안에는 거래 내역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거래 기록을 이런 블록 모양으로 저장을 하는데 10분 간격으로 항상 이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거래 기록이 맞는 거래 기록입니다 라는 확증이 서면 모든 거래 기록이 모여있는 블록체인 창고에다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블록들과 함께 쌓아놓고 연결을 짓습니다. 자, 이때 이 연결을 지었다라는 표현에서 체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결국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10분마다 담아놓은 블록을 하나하나 쌓고 연결해서 만든 것이 모든 거래 기록 장부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쌓는 거는 원래 은행에서도 하던 거잖아.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할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래 기록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죠. 근데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자, 여기
A라는 거래자가 있고 B라는 거래자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뭐 블록체인 은행이라고 봅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거래 기록이 각자 그 거래자들에게 저장이 됩니다. 개인 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블록체인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 기록을 그 거래자가 저는 가입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모든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 한글로 거래 내역을 보여주진 않겠죠. 모든 거래 내역을 개인이 읽을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호화된 거래 기록을 모두가 저장을 하게 돼요. 즉 여기서 나오는 말이 모든 거래 장부를 공유한다고 해서 공공 거래 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르죠. 은행은 본인들만 가지고 최대한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장부를 서로 다 공유해요. 자, 그러면 거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A와 B가 거래를 할 때 자, A가 B에게 송금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B는 송금을 받아야 되는데 A가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왜냐면 여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B의 컴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래 기록에서 A라는 사람이 실제 잔고가 있는지, 여태까지 성실한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를 대조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A가 갖고 있었던 거래 내역이랑 B가 갖고 있는 대에서 A의 거래 내역이랑 대조했을 때 그게 맞으면 A 입장에서도 B가 성실한 거래자였다면 OK 사인이 나게 되고 거래는 성사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 대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냐? 라고 보면 공공거래 장부를 쓴다는 거죠.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는 본인 기관만 거래 장부를 갖고서 본인들이 그 거래 내역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갖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거래 장부를 모두가 소지함으로써 공공 거래 장부 형태로 장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미 모든 거래 장부를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거래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조해보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있는 거래자인지. 자, 그럼 여기서 파급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내역 위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성된 거래 장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거래 장부에서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을 가진 사람으로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래 장부만 속이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이 세상에서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거래 장부를 해킹해서 속여야 됩니다. 해킹해서 속여야 돼요. 공유되고 있는 모든 거래 장부의 내용을 속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장부의 과반수 이상을 위조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국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죠. 자, 근데 여기서 왜 과반수를 이상을 속여야 되는지는 제가 2부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진짜 안전한지. 그리고 3부에서는 거래 장부를 모두가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 거래 내역을 남이 읽을 수 있으면 어떡해? 라는 부분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공거래 장부에 대한 그 약점이 실제로 괜찮은지랑 두 번째 거래 내역 위조가 왜 어려운지를 차후에 그 2편 3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